네, 국제뉴스 이 시간 발빠르게 책임져 주고 계신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중동 사태 사실 그 과정을 보자면 하나하나 좀 멀리 가서 앞으로 가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딱 지금 상태로는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짚고 가볼까요? 그래서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네. 제가 오늘 새벽 상황 쭉 보면서 이렇게 얼핏 떠오르는 말이 그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런 느낌 같은 것도 들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새벽에 외신들은 보도하는 것들이 많이 좀 줄었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가장 지금 핵심은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보복할 것이냐는 쪽인데, 그렇죠. 전반적으로 미국이 아주 세게 만류를 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도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오늘 새벽에 전시내각을 이제 소집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 관계자가 AP 쪽에 귀띔한 걸 보면은 전쟁 내각이 다음 단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뤘다는 얘기고, 그리고 조금 전에 한 시간 반 전쯤에 안보리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가 우리가 그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건 이제 통상적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모든 가능한 한 제재를 해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보면은 보복보다는 어떤 그 불이익을 세게 주는 쪽에 어떤 현실적인 것을 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거는 아직은 좀 속단하기는 어렵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뒷받침하는 그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일단 그 이스라엘이 그 이란이 엄청난 미사일과 드론을 공격을 했는데, 지금 외신에서 보셨겠지만 99% 요격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도왔고, 그래서 이른바 그 아이언돔의 효과도 입증했다는 건데, 사실 문제는 요격은 했지만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네. 그 퇴역 장군이 그 이란 공격 직후에 현지 매체하고 얘기한 걸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이언돔을 운영해서 이렇게 요격을 훌륭하게 했지만 여기 들어가는 돈이 하루에 우리 돈으로 근 1조 8천억 원 정도. 하루에요? 예, 하루에.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게 되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관계자 얘기도 그 이란 공격을 직접 공격을 받았지만 그 요격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해가 경미한 것도 전쟁 내각이 일단 조금 다음 단계 그런 걸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미루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살짝 귀띔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앞선 얘기를 이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이 시작은 조금 최근까지만 보면 지난 1일입니다. 네.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서 이란의 이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그 일이 좀 발단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12일 만에 예. 이렇게 보복이 온 거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하면 이건 5차 중동전이다. 이렇게 지금 비화되기 때문에 세계가 그렇죠. 긴장하고 있는 거고요. 긴장을 하고 있죠. 네. 그건 그 전쟁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거니까요. 다만 이제 그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에서 네. 어떤 걸 쭉 보면은, 우선 미국이 지금 교통 정리를 굉장히 힘이 버겁지만 아주 세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원래 지금 어제 밤 늦게 외신들이 전한 걸 보면 이스라엘 쪽에서 이건 보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경한 목소리 나오는데, 또 반면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 때문에 좀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네타냐후하고 바이든이 통화를 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에는 저기 그 해안 별장제가 있는데 급히 돌아와서 이제 국가안보회의하고 이제 네타냐후하고 통화하고, 백악관 쪽에서 절대로 그 보복하지 말도록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를 커비 그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이 오늘 새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설사 행동을 해도 미국은 관여하지 않겠다 하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그 미국의 그런 입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네. 조금 전에 보니까 미국 하원 의장도 이번 주에 이스라엘 지원안을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이것도 약간의 어떤 뭔가 좀 이렇게 당근 같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리스크 관리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음, 미국은 이스라엘 지지와 보호 입장을 뭐 계속해서 밝히고 그렇죠. 있고요. 뭐 바이든 네. 대통령도 철통 같다. 뭐 보복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그리고 있고. 또 어제 밤늦게 G7 네. 화상회의 소집해서도 거기서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전격적으로 지지하고 이란을 뭐 제재하겠다는 얘기를. 그런데 그 이제 외교적인 이제 레토릭으로 보이고요. 일단 아시다시피 지금의 전쟁이라는 거는 많이 달라졌죠. 전쟁은 뭐 CNN 새벽에 많이들 보셨을 텐데 그 미사일 날아가는 게 다 보이고 요격하는 것도 다 그야말로 전쟁이 생중계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전쟁 개념이라는 것도 달라졌고 그래서 지금 이런 뭐 그러니까 그 외교적인 어떤 뭐 레토릭도 있고 거기에다가 돈도 겹치고 그다음에 어떤 그 미국 선거도 겹치고 아주 그렇죠. 복잡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과거의 전쟁처럼 무슨 뭐 어떤 뭐 이즘 같은 걸 가지고 한다거나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촉즉발의 상황, 뭐 지금 주말 동안에 워낙에 바쁘게 빠르게 이게 전개가 된 일이어서 좀 차근차근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지금까지의 상황으로는 이스라엘이 보복을 안 한다, 이제 중단한다는 안 한다는 건 쪽으로. 아니고 이제 카드를 쥐고 지금. 있겠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쓰는 움직임은 아직은 지금까지로는 그런 걸로 보이지 보이고 않고 있다. 그리고 이제 네. 이거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에 가자지구 그 지난주까지도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 하는데 뭐 또 막판에 또 틀어졌다 하는 가자 휴전 협정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미국 그다음 카타르 이집트 중재로 어렵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에 접촉이 있어서 했는데 뭐 한다 안 한다 하다가 지금 전쟁 직전에 나온 걸 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거부했다는 식으로 나오고 하마스도 아예 안 해 하는데 지금 오늘 새벽에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기자들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이란 공습으로 휴전협정이 지연된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번 주에 빠르면은 재개될 걸로 기대한다 하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휴전협정을 좀 다시 한번 살리려는 그런 노력도 백악관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관련해서 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얘기도 그 해결책은 가자지구 협상을 재개해서 이걸 해결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고 본다. 이렇게 또 거들었습니다. 네. 네타냐후와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 구체적으로 뭐 통화도 했다고 하는데 서로 어떻게 얘기하고 있고 통화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이 부분도 전해진 내용들 좀 알려주실까요? 지금 뭐 미국 쪽에서는 뭐 이렇게 백악관 얘기를 보면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이스라엘의 자결권, 방위권 같은 거는 충분히 인정하고 우리가 뒷받침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전쟁을 원치 않고 미국이 말려 들어가는 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백악관 쪽 처음에는 미국 언론이 그걸 보도를 했는데 백악관 쪽에서도 사실상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이스라엘이 재보복을 해도 미국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거듭 지적을 했다는 거고요. 네. 통화에서도 통화에서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네. 이제 이스라엘 공습 당일에 네.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지금 그 튀르키예 외무장관하고 통화하면서 우리가 이래서 공습을 한다. 미리 사전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로이터나 외신들 분석은 이제 튀르키예는 또 미국하고 이제 그 채널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해서 한시적인 작전을 할 테니까 미국 쪽에 이걸 좀 전달을 해서 미국이 여기 대해서 무슨 개입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식으로 다리를 놔달라는 식의 그런 걸 했다는 보도도 나왔고요. 또 미국 백악관 쪽에서도 이게 뭐 그렇다는 식으로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튀르키예에게 미리 사전 통보했다. 요 이제 보도 과정에서 작전이 영사관 공격에만 대응하는 거고 그 이상의 네. 확전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좀 했나 봐요. 그 지난 주말에도 뭐 이스라엘 공습이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기사가 나왔을 그렇죠. 때도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미세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뭐 민간인 지역이나 그다음에 무슨 미국 그 중동에 있는 미국 그 공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건드리지 않고 이스라엘 군사 시설만 공습한다는 그런 점을 미리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일단 그런 이제 미국이 심판을 보면서 어떤 양쪽에 서로 이렇게 너 한 대 맞았으니까 너 한 대 때려 하는 식의 그런 걸 해서 더 이상 그러니까 치킨 게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지금까지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전쟁이라는 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좀 이제 그게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거죠. 네타냐후의 입지랄까요? 정치력도 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지금 뭐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선거하면은 뭐 네. 당장 지금 지게끔 돼 있죠. 그런 정치적인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인 성격도 있을 거고요.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도 뒤에 배경으로는 좀 고려를 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적인 게 가장 많이 걱정이고 이 유가 그럼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럼요. 호르무즈 해협이 있기 때문에요. 호르무즈 해협 아시다시피 뭐 우리도 지금 두바이유 사올 때 그쪽으로 들어오고 지금 LNG 같은 경우도 거의 뭐 3분의 1 정도가 그쪽으로 가고 그런 상황이니까 호르무즈 해협 봉쇄 얘기는 이렇게 중동에서 시끄러워지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상 그 개연성이 있는 거죠. 뭐 이란 바로 옆에 그렇죠. 있는 해협이니까요. 이번에도 이제 그런 네. 얘기가 또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몇 차례 지적이 됐지만 최악의 상황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만약에 봉쇄가 된다면은 지금 유가가 뭐 배럴당 한 130달러까지 치를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이미 나왔고요. 나온 상태인데 그리고 또 뭐 지난 주말에 그 월가 쪽에서 이란 공습에 앞서서 유가 상승 베팅하는 콜옵션 매수가 확산됐다는 얘기도 이미 나왔고요. 네. 지금 보면 이 호르무즈 해협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세계 에너지 대동맥으로 불립니다. 이게 천연가스 전 세계 천연가스 3분의 1, 3분의 1이 석유의 통과하죠. 6분의 1 이게 통과하는 거니까요.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가 여기는 막히면 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네. 사우디,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아랍에미리트 그 수출 통로가 글로 다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봉쇄라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최악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보면은 그 국제통화기금이 가자 전쟁 터졌던 작년 10월에 이제 이런 그 중동전이 만약에 5차전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이제 전제하에 분석한 게 있거든요. 네. 그때 그 분석을 보면 유가가 10% 정도 올라가면 글로벌 생산 그 GDP가 한 0.15% 포인트 최소한 감소한다. 그렇게 하고 인플레가 0.4% 포인트 더 가중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연준도 아주 그냥 조바심을 내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유가 급등이라는 게 네. 지금 뭐 오래된 전 일이지만 1973년에 오일 쇼크 때 그때 걱정들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지금은 뭐 기억에서 아련하지만 아랍 산유권들이 석유 무기화했었죠. 그래가지고 국제 유가가 그때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70년대 우리 같은 경우도 10%대 안팎 고성장 했다가 2차 오일 쇼크 나는 바람에 우리도 지금 80년대 마이너스 성장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오늘 새벽 상황을 보면은 그런 정도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거는 물론 서방도 힘들지만 이건 산유국 자체도 자기들도 장사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에 그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이 미국 아직 주말이고요. 주말 사이 아주 급박하게 일어난 일들 이 시장에 아직 완전하게 반영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반영이 되는 단계적인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얼마나 어느 정도 깊이로 있을 것이냐 지금 이게 문제인 것 이스라엘이 같아요. 공격받으면서 그 자기들 영공을 완전 폐쇄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7시간 공격이 한 5시간 정도 됐다 그러고요. 그리고 7시간 만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 반쯤 영공 다시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어서 지금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대피령 내렸던 것도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네. 일단 상황은 그렇게 돼 있고 오늘 새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신들이 이스라엘을 다루는 그것도 좀 이렇게 줄어든 조금 보도 많이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속단하긴 이르지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조금씩은 초에 비해서 초반에 비해서 좀 진정이 되는 듯한 현재로서는 네. 그렇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라는 단서를 저희가 계속해서 좀 붙이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치적인 얘기가 상당히 좀 걸려 있기 때문에 뭐 네타냐후 마찬가지입니다만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과 트럼프의 표정도 다를 것 같고요. 짐작하시겠지만 네.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바이든은 골치 아픈 거고요. 트럼프한테는 이게 뭐야? 갑자기 하나 호재가 생긴 셈입니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가자지구 휴전 협정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구호 문제 때문에 네타냐후가 잘 말을 안 들었죠. 그래가지고 네타냐후한테 뭐 화도 내고 막 이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또 어쩔 수 없이 또 네타냐후를 돕는 입장이 됐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상태고 지금 트럼프는 신이 났습니다. 이번에 이제 뉴욕타임스하고 이제 시에나 대학이 조사한 게 이제 가장 최근 게 네. 전쟁 나던 그 토요일 날 발표된 게 있는데요. 바이든 지지율은 좀 빠졌습니다. 특히 바이든 정책, 중동 정책 지지율 같은 경우는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눈에 띄는 게 젊은 층 지지율이 많이 줄어든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대 특히 사실 20대 표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많이 공략을 하고 있는데 한 두 달 전에는 한 55%였던 게 이번 조사에서는 43%로 12%포인트 이상 가량 빠졌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지금 지지율이 조금 올라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신이 났죠. 그 선거 유세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집권했을 때는 세상이 평화로웠다. 글쎄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의 무능한 외교 탓에 중동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전쟁에 미국이 말려 들어갔다.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바이든 대통령이 이 외교 정책에 있어서 좀 특히 이스라엘에 관련돼서 좀 오락가락한다 이런 평가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일을 처리한다고 할까요? 좀 대처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시험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관련돼서 얘기 하나 더 해볼까요? 이 트럼프 영화 칸 경쟁 부분에 초청됐다고 하는데 이 어떤 얘기입니까? 글쎄 뭐 전쟁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네.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요. 너무 월요일 오전 아침부터 이렇게 너무 어두운 얘기를 드려서 트럼프가 그 젊었을 때 그 자기 그 이런 그 비즈니스 확대하는 그런 걸 담은 영화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게 네. 다음 달 열리는 칸 77회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초청된 걸로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칸 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발표를 네. 했는데 이란계 덴마크 감독 알리 아바스라는 사람이 만든 어프렌티스라는 작품인데 19편의 경쟁 부분이 초청이 됐는데 여기 포함이 된 걸로 그 영화제 집행위원회 쪽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다. 실화 바탕으로 했다 뭐 이런 그런데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결코 네.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작자 쪽 얘기가 미국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작품이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젊은 트럼프가 그 당시에 이제 그때는 비즈니스 기반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네. 우익 변호사이면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인물이 그 마당발이었던 로이 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그 소설 파우스트 같은 거래를 하는 그런 이면을 그렸다. 이게 악마와의 거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미국 영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도 권력이라든가 부패, 속임수에 초점이 맞춰진 멘토와 제자의 관계를 묘사한 작품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 연예 잡지 그 버라이어티는 이 작품이 정치적으로 보수 진보 양쪽 모두의 파문을 일으킬 것 같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네. 이 제작이나 감독, 배우, 뭐 참여자가 배우가 누군가요? 루마니아 네. 배우인데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배우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캡틴 아메리카 시리즈의 그 버키 반스 역할을 했던 그 세바스찬 스탠이라는 배우가 여기 이제 트럼프 역을 했습니다. 네. 근데 자우전 트럼프가 지금 일단 자기로서는 어떤 호재인데 또 전쟁이 조금 소강 상태가 되는 아주 복잡한 국면입니다. 오늘 새벽까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 지금 분위기까지 발빠르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국제뉴스 여기까지 듣겠고요. 저희 오늘 계속해서 이 중동 전쟁 관련된 이야기는 전문가들의 의견 계속해서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 부분 함께 해주시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재규 선임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